오늘 진행을 맡게 된 최희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상상마당 2017 신의 아이콘 조연철 배우와 초행을 연출하신 김대한 감독님 모시고 GV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 인사 부탁드릴게요. 조행에 나온 조연철. 안녕하세요. 초행 연출한 김대한입니다. 저번 그 대단한 단편 영화제 조연철 배우 특별전 때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말수가 적으셔서 이제 오늘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감독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네, 작업 그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현철 씨는 단편 영화를 많이 봐서 현철 씨 많이 나온 영화를 나왔던 걸 많이 봐서 그때부터 이제 현철 씨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이제 캐스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하고 있던 와중에 불현듯 생각나서 만남을 청했고,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캐스팅을 제의를 했었고, 네,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촬영 진행상도 지금 같이 말씀해야 되겠고, 그렇게 됐어요. 이런 식이죠. 시나리오 보고서 뭐가 좋았는지. 시나리오가 되게 섬세하게 쓰여 있었어요. 근데 뭐 시나리오대로 안 찍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극중 수연 맞죠? 김수연. 네네. 나이가 85년생 아닌가요? 네, 소티. 네, 저희가 다 사실 또래 맞죠? 네네, 금방입니다. 네. 그런 거에 더 끌리지 않으셨나 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감독님 어떻게 개인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나요? 뭐 미술학원 강사를 했었던 점, 그리고 이 영화를 기획했을 때 당시 7년째 연애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이 인천이라는 점만 이제 저한테 나왔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외적으로 생각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서 시나리오 쓰고 그랬습니다. 많이 비슷한데요. 아니 뭐 여자친구 부모님은 네. 그렇게 좀 압박을 가하시진 않고 되게 조곤조곤하신 분들이시고. 영화 보시고 좋아하시던가요? 영화를 개봉하신 날 보셨는데 원래 좀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그날 전화가 없으셔서 왜 영화를 보시고 전화가 없으실까 했다가 그날 밤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좋다고 하셨어요. 좋았다. 현철 씨는 어떻게 영화 보시고 나서 나이대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제가 한 거 객관적으로 봐서 아쉬운 것도 있고 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항상 그렇죠. 그렇죠. 사실 천원기행을 보신 분이라면 알 텐데 이 감독님 전작이시죠. 그 천원기행에서 막내 아들이 같은 이름 아닌가요? 그리고 임명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네. 네. 되게 흥미로워가지고요. 네. 네. 같은 이름이고요. 편집하면서 철원기행을 편집하면서 이제 문득 이 아이템이 떠오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수연이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까 그냥 그런 생각도 문득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7년째 연애하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 그런 거를 함께 떠올리면서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이름은 같지만 이 같은 선상은 전혀 아니니까 약간 연작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연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다른 가족의 형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천원기행은
초행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은 철원기행은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내 아들 이름이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게 6, 7년 같이 사귀고 동거한 일정 아닌가요? 네네. 예, 지나고 나서 보면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면접 질문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아버지도 같은 배우분이 연기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럼 감독님 볼 때 뭐가 다르고 혹시 뭐가 비슷한지 가족이란 형태가 철원기행과 초행을 예. 비교했을 때요.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재혼하셨나 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혼했기 때문에 전작에서 네네. 닮은 지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 문창길 선생님이라는 점이 같은 지점이고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이 수연이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비슷한 지점이 있다면은 철원기행은 뭐 이혼 도장을 찍었는지 뭐 안 찍었는지에 대한 결정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스포일러인가요 이거 지금? 많이 다시 보실 수도 있어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은 조금 닮아 있는 지점은 영화 초행에서도 정확하게 수연의 부모님이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 없지만 좀 별거 중인 상태 그런 지점이 좀 닮아 있다면 닮아 있는 지점이고 다른 지점은 그 외에는 관계의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의 직업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철원기행을 보시고 다시 한번 초행을 보시면은 조금 색다르게 다가오는 면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철원기행? 모두 캐스팅이 됐던 사실 이 초행에 나오는 그 커플은 요즘 젊은 시대 그 또래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미술학원의 선배님이신가? 네네. 학교 선배님이신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돈 벌어 그냥 해 그냥 해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그거 좀 사실 되게 중요한 캐릭터로 봐가지고 영화에서 네네. 그 캐릭터에 관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제가 미술학원 강사를 한 8년, 9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 있다 보면 이제 순수회화를 하고 있는 분들, 저 홍대 앞에 그 학원에서 직접 학원을 거기가 제가 다녔던 학원이고 거기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학원 강사를 계속 한다든지 생계수단을 위해서 아니면은 대학원을 가서 어떤 라인을 타서 강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언가를 진행한다든지 딱 그 두 가지밖에 상황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래서 저도 그럼 어떻게 그럼 순수 회화를 계속 할 수 있냐? 그거 외에는 정말 그림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 수가 있냐라는 질문이 들면서 또 뭔가 이게 영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조금 닮아 있는 구석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지점들과 강사를 하면서 봐왔던 거를 같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캐릭터가 더 수연이를 갈등하게 만들고 괴롭히지 않을까 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철 씨께 질문을 하면은 수연과 지영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오랜 시간 동안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건가요? 돈 때문이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궁금했어요 영화 보면서 이들은 왜 결혼을 못했을까?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쵸? 네. 좀 말해주세요. 뭐 내가 상대방과 오랜 시간을 뭐 같이 보낼 수 있을까? 다가오는 문제들을 뭐 현명하게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서로의 이제 부모님과 상견례도 안 하고 그런 거 약간 한편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됐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 저로서는 그런 고민도 있고 어쨌든 누가 대부분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구조니까 그런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도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몰라요. 궁금해서. 중간에 약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그 애소리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쵸?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애가 있나 아니면 그 고양이 소리인가 이제. 네.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장면을 꿈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연출하고 편집해서 넣은 건데 일단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다음날 눈을 뜨는 두 사람이잖아요, 침대에서. 그래서 꿈으로 보이게 어떤 연출과 편집을 했고, 그리고 그냥 단순한 꿈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이 영화에서 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동산이 어쨌든 서울에 있으면은 계속 월세가 많이 오르고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2년 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의 수연과 지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몇 년 뒤에 다가올 수연과 지영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 가장 초반에 불안감과 텐션을 만들고 있는 이 두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신 문제라서 그런 게 이제 불안감으로 꿈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약간 이제 플래시 포워드 미래 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스크린으로 봐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자꾸 돌려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이제 애가 있다는 설정으로도 좀 다시 보고 제가 잘못 봤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영화 일단 정말 잘 봤고요. 제가 그래서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조연철 배우님 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조연철 배우님이 특유의 읊조리는 듯한 대사 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랑 이게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이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실 때 구체적인 디렉팅이나 대사를 설정하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리얼리티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사실 되게 배우로서는 무리가 있는 설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특별히 뭐 더 힘들으셨던 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이 영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셔도 돼요. 자유도 연기할 때의 자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하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많이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건 없었어요. 여기 주시영 감독님 이거 찍기 전에 주시영 감독님 걸 찍었는데 진짜 거기서도 뭐 거의 놀면서 치열하게 놀면서 노는 걸 치열하게. 네. 찍었죠. 그래서 뭐 크게 특별히 그건 없었는데 하면 그런 건 있었어요. 얘가 혹시나 나쁜 사람, 이미 나쁜 사람이시면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걸 그렇게 연기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애초에 제가 한국 영화에서 소리 지르고 막 쓰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첫째는 그거였어요. 화내지 말자, 지영에게. 어떤
목소리 높이지 말자. 그렇게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되지 않나요? 아, 살짝. 그렇죠. 그거는 근데 싸게. 네, 그러면 안 되죠. 감독님 얘기도 듣고 어떤 시나리오가 많이 이제 바뀌어. 아,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때는 굉장히 고생하면서 쓰고 고민하면서 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영화 촬영하기 전에는 펀딩이고 그리고 캐스팅이잖아요. 근데 일단 저 자체가 제가 쓴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담은 영화인데 마치 처음과 끝을 제가 뭘 알고 있다는 듯이 시나리오에 써서 배우들한테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태도로 영화를 만드는 게 좀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싫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동의하는 바였고 그래서 영화를 순서대로 어쨌든 즉흥적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프로듀서한 작품 중에 춘천춘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내년 가을쯤에 개봉을 할 건데 그 영화를 하면서 그 영화도 똑같이 그 영화는 아예 시나리오 존재 자체를 안 했고 세 명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예상치 못한 무언가들을 담아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더라고요. 뭐 최신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적 성취도 느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즉흥적인 연출을 했었습니다. 문득 철원 제 삼척, 예. 예, 춘천 다 서울에서 어떤 벗어난 거리가 있는 공간들이네요. 네. 강원도가 고향이라서 아, 네. 혼자 말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말을 안 했어요. 잘. 마냥. 네. 네, 그 영화 잘 봤고요. 그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랑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촛불 운동 씬이나 그 지하철 씬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관객들이 이렇게 행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볼 만한 한데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궁금하고 배우님한테는 이제 그 그네 씬에서 이제 정말 넘어지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갈 듯 말 듯 이렇게 뭔가 참는 듯한 걸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네, 궁금합니다. 그 작년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인들이 카메라를 안 바라봤던 게 저도 되게 놀랐던 지점 중 하나였는데 그 지하철을 걸어가는 수연이 뒷모습을 이 영화에서 제일 먼저 찍은 장면이었어요. 첫날 제일 첫 씬으로 시작해서 뭔가 두렵고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촬영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많이 이거를 의식하지 않을까. 근데 워낙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어디 또 언론사겠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는 행인들 자체가 그렇게 해서 쳐다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근해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사고로 선배님이 드셨는데 되게 넘어지시는 모습이 웃기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이라도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리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당황한 것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영화도 잘 봤고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씬이 이제 차량에서 대화하는 씬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의 뭐 방향에 대한 뭐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이제 연출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쓸 때도 차씨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지점이었고, 근데 어떻게 찍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예산 안에서는 뭐 레카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린 스크린을 써서 아예 뭐 한다든지 그런 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예산상 차거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쨌든 차거리를 쓰다 보면은 차량이 워낙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앵글을 많이 봐오잖아요. 어떻게든 다른 영화와 차별점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저기 나왔던 차가 제 아내 차예요. 근데 제가 촬영하면서 굉장히 싼 값에 샀는데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소리도 그 오르막이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로케이션 헌팅하러 가던 와중에 저 산맥을 실제로 넘고 있었고, 그 굉음이 굉장히 심했고, 어느 순간 수연과 지영이 이 차에 타고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이 굉음만 들려도 그냥 감정이 잘 느껴지겠다, 이 풍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카메라가 차에서 같이 탑승해서 같이 가는 느낌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배우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게, 인천에서 삼척을 갈 때 실제 거리만큼 운전을 했고요. 그리고 삼척 갈 때는 서울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춘천에서 출발을 해서 폐휴게소까지 실제 옮길 그 시간만큼 또 운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휴게소 또 갈 때도 그 실제 거리만큼 운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뭔가 뭐 까마귀가 달려든다든지 이런 우연도 생기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반적으로 차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앵글도 좀 많이 부족하고, 사운드를 딸 때 이제 히터 같은 걸 키면 들어가잖아요. 네. 온도 문제도 있고 좀 문제가 많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새벽시와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그 당시에 그 국경의 왕이라는 영화가 연달아 두 편 아닌가요? 국경의 왕은 이거 다음. 바로. 그러면 뭐 되게 좀 편하게. 오래된 커플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네. 근데 막 실제로 새벽시나 저나 그렇게 현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되게 편하게 했어요. 서로 굳이 막 이렇게 진하게 했으니까. 두 분이 실제로 애드립 대사가 되게 많았나요? 애드립이요? 예. 궁금해서. 되게 많았습니다. 뭐 제가 놀랐던 애드립 중에 하나는 이제 둘이 누웠을 때, 뭐 그전에도 애드립이 굉장히 많은데 수연이가 타일 붙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나 아니면 저희 둘이 대화할 때나 전혀 그런 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툭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저는 광화문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애드립일까요? 대사 왜 다 이쪽으로 오지? 뭐 저쪽으로 가야겠다. 지금 테이크 전에 네. 애드립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좋아서 다음 테이크에서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혹시 그러면은 카메라가 따라가다가 네네. 인물들이 방향을 바꾸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배우분들 아이디어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감독이 쓰신 거 맞죠? 아니, 쓴 건 아니고 그거는 처음에는 원래 첫 테이크에서는 그냥 쭉 가다가 사라지는 두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번 뒤돌아보길 바랬던 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도 쭉 이 장면을 계속 원래 편집 안 한 걸 보다 보면은 이제 또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을 어느 지점에서 움직여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선 한번 돌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러한 엔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예. 원래 엔딩은 시나리오랑은 다르게 또 다음 날 그러니까 와서 그 집회를 참여하고 밤을 보내고 또 다음 날 이사를 가면서 빈 집이 텅 빈 집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 걸로 엔딩을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편집을 제가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수없이 반복하고 그랬던 와중에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루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왜 이렇게 집중력이 흐려지지 생각해 보니까 영화의 감정 두 사람의 감정은 어느 순간 끝이 나는데 제가 너무 사족을 많이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빼고 어디서 엔딩을 하면 좋을까라고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 컷을 다시 봤고 그러면서 그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가 뭐 어디 넣은 거거나 어디 녹음을 해서 따로 넣었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실제 상황에서 다 녹음된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니 이 음악 소리가 아 영화가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것처럼 말해주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 전에 수연이가 여기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한마디가 다시 보니까 너무 울림이 커서 여기서 끝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세계가 확장된 느낌도 거기서 좀 받게 되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엔딩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볼 때 너무 좋아가지고 엔딩이. 끝철 씨도 저 엔딩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뭐 그런데 뭐 저는 찍을 때도 그렇고 감독님 그 편집본 보고 처음 보고 나서도 그렇고 물론 이거 제 입장이지만 반대입니다. 찍을 때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찍어야 되나 라고 말씀드렸던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이야기에서 너무 거대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편집하신 거 보고 나니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네. 저는 그 엔딩 좋았던 걸 조금 뭐 저도 저만의 어떤 네. 느낌을 말하자면 사실 나오는 갈등 요소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다 갈등하시는 요소들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가족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직업, 뭐 어떤 돈, 뭐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군중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그냥 모두의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확대해서 준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 영화 보면서 물론 되게 거장 감독님이시긴 하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다른 감독 아, 네네. 그 허우셜생 감독이 많이 생각이 네. 났거든요. 생각이 왜 날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카메라가 픽스가 많다던가 뭐 느리다던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유독 식사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작부터 지금까지 초연까지. 네. 이제 식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가족들이 항상 같이 먹고 감독 영화에서 네. 누군가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식사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거장 감독님. 천왕기행은
2박 3일의 이야기였고 초행은 3박 4일에 이제 양가를 한 번씩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철원기행 같은 경우는 그 2박 3일 동안 같은 식구가 다르게 변하는 감정을 식사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초행에서는 인천과 삼척에 사시는 두 가족들, 그리고 두 가족의 경제력의 차이, 지방에서 느껴지는 문화의 차이, 그런 것들이 어쨌든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식사 장면 안에서 가족의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을 담는 영화일수록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느 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가를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두 영화 다 식사 장면에서 가장 그런 걸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여기 있으시죠. 왜요? 엄청 많이. 아,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궁금한 점이 이제 그 가족 형태에서는 굉장히 거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두 배우분들이 두 분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출 때는 되게 부드럽고 목소리 톤도 되게 낮고 그런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배우님도 애드립도 많이 하시고 감독님하고 같이 영화를 어떻게 꾸려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가족 내에서 캐릭터랑 그냥 연인 간의 캐릭터의 설정의 차이를 왜 그렇게 두셨는지 궁금하고, 배우님도 그 간극이 되게 클 텐데 그 삼척에만 내려가도 남자 배우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여자 배우도 인천에 내려서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 그리고 연기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가 가족 관계를 어떻게 왜 이렇게 설정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간극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커플과 있을 때와 가족과 있을 때. 같은 인물인데 네. 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 차이가 커서. 일단은 수연이 경우를 보자면은 7년을 연애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7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를 안 했지? 라는 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당연한 첫 번째 이유는 보여주기 싫어서가 가장 제 생각과 맞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은 어떤 지점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아버지의 어떤 지금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수연이를 어릴 때부터 수연이가 봤던 아버지의 가장 보기 싫었던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인천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제가 뭐 제 아내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영화를 통해서 봐왔던 건데 어머니랑 딸 사이가 굉장히 불편했던 영화를 몇 편 봤었거든요. 거기서 느껴졌던 게 딸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거는 어머님이 아닐까라는 일단 질문으로 시작해서 관계를 만들었을 때 되게 주변에서 많이 봐왔던 거는 어머니랑 딸이 굉장히 친구처럼 친한 그런 관계를 많이 봐왔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도 더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생각하면서 좀 관계를 생각했고, 그리고 두 가족을 비교하자면은 경제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가장 인천다운 가족 그리고 삼척다운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인천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형태의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의 대화라면은 삼척은 더 보수적일 것 같은 시골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쓴맛을 많이 보셔서
그러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연기하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있느냐에 따라서 제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만 상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던 당시에 나 자신도 상실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누군가와 관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캐릭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한편으로 현철 씨가 나오는 영화들이 되게 다른데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달라요. 근데 다른데 뭐가 비슷한 영화가 있다면 뭐가 비슷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감독님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부끄러워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 여배우,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에 대한 약간 이해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느낌이 영화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서 되게 세더라고요. 현철 씨 느낌이. 보통은 배우분이라고 하면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 많은데 오히려 듣고 포옹하고 토닥여줄 수 있는. 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적으로 동감되고요. 현장에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현철 씨가 캐스팅하기 전에 미팅을 가졌을 때의 느낌과 그리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회의하면서 받았던 느낌보다 훨씬 더 연민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긴 했어요. 뭐 어떤 예를 들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만연해 있어요. 그런 태도가 어떤 딱히 뭐 이 부분에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쵸. 저도 같이 작업해봐서 네. 말로는 되게 힘들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연출자 입장에서 지영한테 조금 무리한 걸 요구한다 그랬을 때 같이 얘기하는 와중에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있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지점도 그렇고. 네. 그쵸. 현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겠지만. 저는 연기를 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상대방이랑 그렇게 주고받는 게 저는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혼자 막 뭘 표현해야 되거나 좀 긴박한 마스터 같은 경우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서 긴박한 상황을 연기하라 그러면 너무 못하겠는데, 나 말고 상대방이 같이 있으면 연기가 되게 편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배려하는 사람 같다고 느껴진다는 게 수연을 주고 캐릭터에 대한 받는 이해자. 네. 잘 들어주는 사람. 수연. 수연이는 그렇게 막 그 여자친구를 잘 배려하거나 이해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되게 어떨 때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영화에 나온 모습만 보면 그렇게 세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의도보다는. 맞나요? 운전 차량 관련해서 문제도 많이 나고. 뭐 우유부단한 거는
저도 인정하고 근데 만약에 정말 싫었으면은 정말 배려한다면 아니면 또 정말 지은이한테 이 모습을 안 보여주려면은 삼척을 안 데리고 가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저는 그 삼척을 가는 의지가 조금 더 지영이가 더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척을 안 완전 공감은 안 돼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불협화음인 거예요 지금. 제가 약간 영화 이제 농담이었고 약간 영화 관련해서 딱 하나 조금 의문점이 있었던 게 약간 철원기행, 초행 둘 다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가족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가족이란 건 뭐 영화 안에서는 어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 건데 또 그러니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 이제 가족만 말하시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네. 저도 뭐 단편 영화도 그렇고 장편 영화 처음 찍은 철원기행도 그렇고 초행도 그렇고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족 영화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거기에 더 호기심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것밖에 이유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가족을 통해서 남성, 여성 그리고 세대 간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을 전체를 통틀어서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모습을 반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영화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흥미를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혼, 결혼 이런 것도 어쨌든 한 가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네,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기행은 제목이 뭐였더라? 적었는데 랜드 오브 위터. 네, 그리고 이거는 저 폴스트랙 맞나요? 네네. 그 눈도 이제 철원기행 엄청 많이 내리고 네. 이건 조금 내려서 네. 그 다음 영화는 왠지 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꾸 연작으로 영화를 얘기하지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거든요. 두 영화가. 저는 그래가지고 한 작품만 딱 더 가족 영화. 하나만 네, 가족 3부작 네.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궁금하네요. 서울이 아닌가요? 또 그러면? 네, 춘천을.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질문 좀 제가 영화에서 또 감독님 특징이어서 너무 좋았던 건데 그것도 현철 씨랑 되게 잘 맞는 모든 인물들이 항상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숨기면 숨겼지. 네. 그러니까 위약이 없어서 너무 좋았는데 네. 위선도 없고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모든 인물들이 네. 철원기행 때는 굉장히 그 소통이 안 된 아버지, 뭔가 도대체 꿍꿍이를 알 수 없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지점으로 영화가 보여진다면은 초행에서는 어쨌든 7년을 연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몇 번의 왕래가 있었던 것 같은 관계. 그러다 보니 굳이 무언가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삼척에서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버지를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라는 지점에서는 좀 이 영화에서 다른 관계들보다 조금 더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두 사람이 처음에 인사하는 것 빼고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 같고 위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제가 염두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안녕하세요. 염두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진솔한 이야기의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태도로 배우분들과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좀 관련해서 현철 씨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시나리오 선택 기준이 뭔가요? 항상 궁금해요, 배우분들한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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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의지가 작동을 하는 선택이라는 게 세상에 있긴 할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크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나쁜 영화는 하지 말아야겠다. 뭐가 나쁜 영화죠? 나쁜 영화요? 세상에 만연해 있는 도처에 널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캐릭터를 대상화하거나 이용한다 혹은 그렇죠. 네. 아니면 쉽게 판단 내리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 지르는 역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또 되도록이면 뭔가 그래도 새로운 세대의 것을 하려는 또 저희가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좀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적 흐름. 공기도 있고. 요즘은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아니면 소수자의 인권 문제 같은 것들 그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영화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뭔가 나쁜 영화 돈 엄청 많이 줘도 안 할 거예요. 아니 뭐 말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들어 목소리가 제일 큰데요. 많이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드라마 아르곤도 제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기자들 정규직 기자들 캐릭터들이 다 20, 30대 남자죠. 그리고 되게 그 천우희 씨를 처음 보자마자 반말을 하는 캐릭터였어요. 저는 근데 그게 싫어서 현장에서 그냥 제 멋대로 존댓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20, 30대 남자들로 구성된 그 메인 기자들에 대한 구성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타협은 해야 되는데 독립 영화 쪽에서라면 그래도 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으시죠.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감독님도 첨언하실 말 있나요? 아니요. 뭐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죠. 감독님도 같은 태도인가요? 나쁜 영화 안 한다. 저는 돈 엄청 줘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돈을 엄청 준다.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뭐 제가 아무튼 그런 일이 없을 거라서 저도 뭐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네. 질문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죠. 사실 끝날 때 사인을 주신 줄 네, 알고. 일단 영화 저는 감독님 영화 처음 보는 거여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없지 않아 본 것도 있는데 거의 영화가 아니라 일상을 관찰한 것처럼 잘 봤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개인데 그 중에 술을 진짜로 드시고 하신 건지 궁금할 정도로 안색이라든지 어떤 대사 톤이나 그리고 카메라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인물들을 바로 잡진 않으시고 이렇게 살짝 배경에 녹여서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다가 제가 눈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일부러 그러신 건지 하는 궁금증도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일단 술 씬을 찍으실 때 정말 술을 드시고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님께는 정말 못 드시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는 주로 장소에 대한 좀 애정이 많은 편인데 장소를 섭외하실 때 뭐 기준이라던가 이런 건 뭐 분명히 시나리오 쓰면서 있으셨겠지만 정말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배경과 어떤 그 삼척에 놀러 오지 않을 법한 그 분위기와 그런 거를 봤을 때 감독님께서 평소에 뭐 그런 노력을 하셔서 그런 장소를 찾아내신 거지 아니면 단지 동양이라서 그쪽을 잘 아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문찬현 선생님은 제가 뵌 선생님 중에 그 술을 드시고 하는 연기를 정말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저 때는 그 촬영기행 때는 좀 많이 드시고 하셨는데 저 때는 약속을 하셨어요. 촬영기행 때도 약속을 했고 절대 안 드시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 때는 조금 드신 걸로 몰래 이렇게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많이 취하실 정도는 전혀 아니고 한두 잔 정도 이렇게 드셨던 것 같고 그 장소 섭외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어울리는지를 찾아보면서 이제 헌팅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좀 되게 바닷가가 예쁘게 보이는 뭔가 따뜻한 배경 이미지의 횟집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구해놨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헌팅을 간 날 저희가 삼척의 모든 항구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 군데를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저렇게 공장이 눈앞에 바로 보이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되게 신기한데 저게 횟집에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저 공장에 들어올 때 굉장히 갈등이 주민분들 사이에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고집하려고 했던 그 공간보다 여기가 훨씬 더 스토리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리고 캐릭터도 박씨라는 캐릭터가 그때 생각났고 그래서 뭔가 시나리오에 있는 어떤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나 공간을 애써 찍으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더 좋은 게 분명히 나타나면은 그걸 담는 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고 현철 씨는 술을 못하고 잘 못하고 마시면 배 아프고 졸려가지고 네, 많이 안 마시. 되게 조금 드시죠. 그냥 즐길 정도. 술을 잘 못하세요. 그쵸? 네. 네, 마무리 지금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이제 두 분 이제 계획, 활동 계획을 듣고 오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1월달에 제가 프로듀싱하는 작품을 1월에 찍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봄 춘천 관련된 영화는 내후년 봄에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봄인가요? 네네. 잘 맞춘 거네요.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촬영은 개봉 중인 영화죠? 네네. 저는 그냥 내년 봄에 영화 장편 영화 제 영화를 찍고 싶어서 연출. 네, 지금 쓰고 있긴 한데 아마 안 되겠죠. 봐야 될 것 같고. 네, 요새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감독들 다 스텝으로 불러요. 하는데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초행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